안녕하세요. 바리스타 허태욱입니다. 네, 이번 챕터에서 17-2 에스프레소 추출, 지난 챕터 17-1에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과소 추출과 과다 추출의 비교. 에스프레소는 짧은 시간에 추출되기 때문에 추출 요소, 즉 분쇄의 정도와 템핑 강도, 커피 사용량, 물 온도 등에 따라 결과가 아주 달라집니다. 커피 성분이 너무 적게 추출되거나 너무 많이 추출되면 커피가 너무 싱겁거나 자극적인 맛이 나타나므로 항상 적정한 추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과소 추출이나 과다 추출의 원인은 기계적인 원인과 추출하는 사람에 의한 원인으로 구분되는데 기계적 원인의 경우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추출 기준에 맞게 세팅값을 설정해주면 되고 사람이 원인인 경우 제대로 추출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통해 숙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보통 과소 추출과 과다 추출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이 원인인 경우는 이제 원두량을 내가 너무 적게 담았거나 너무 많이 담았거나 아니면은 레벨링을 할 때 너무 일정치 않게 평평하게 커피가루를 깎아내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템핑을 할 때 너무 강하게 눌렀거나 너무 약하게 눌렀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에 의한 경우겠죠. 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놔둬봤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커피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에스프레소이고요. 왼쪽이 과소 추출,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과다 추출입니다. 그래서 과소 추출 같은 경우는 내가 포터필터에 원두가루를 담고 추출을 하면은 무슨 수도꼭지에 물 튼 것 마냥 커피가 이렇게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커피의 성분을 내가 제대로 뽑아내지 못해서 굉장히 맛이 밍밍하고, 그 다음에 약한 맛의 커피가 추출이 되는 거고, 과다 추출 같은 경우는 추출 버튼을 눌렀는데 한 10에서 15초가 지나도 커피가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한 20에서 30초 정도에서 이제 아주 시꺼만한 커피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면서 커피가 천천히 추출되는 거죠. 그래서 색깔로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에스프레소가 추출된 것과 과소 추출, 과다 추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 추출 같은 경우는 색으로 봐도 정말 약하고요. 과다 추출은 커피 크레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커피 진한 액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과소 추출과 과다 추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자의 굵기, 크기. 과소 추출은 너무 굵은 분쇄 입자이죠. 그래서 분쇄 입자가 너무나 굵기 때문에 거기 사이로 그냥 물이 콸콸콸콸 떨어지면서 커피를 추출을 하게 되면서 커피 성분을 제대로 뽑아내지 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템핑의 강도는 기준보다 약하게 눌렀다는 거죠. 보통 템핑을 누를 때 15에서 20kg 정도의 힘으로 눌러준다고 했는데 과소 추출은 그보다 약한 힘으로 템핑을 눌렀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커피 사용량은 기준보다 적게 커피를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담아주실 때, 도징을 하실 때 내가 적게 담긴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면은 그라인더를 더 켜서 얼마든지 더 받으셔도 되니까 내가 적게 담겼다고 느껴지면은 항상 원두를 더 담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의 온도는 기준보다 낮은 온도이죠. 그래서 90에서 95도의 물의 온도보다 낮은 온도로 커피가 추출된 거고요. 압력 및 추출 시간은 압력이 높고 추출 시간이 짧아진 거죠. 그래서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냥 그 힘에 의해서 그냥 내가 커피 성분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압력이 강하게 꾹 눌러버리니까는 그냥 훅 물이 커피가루를 그냥 통과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필터 바스켓의 구멍이 이제 넓음, 큼이고요. 과다 추출의 경우는 그 반대겠죠. 분쇄 입자가 너무나 가늘기 때문에 거기 사이로 물이 통과를 못하는 거고, 템핑의 강도는 내가 15에서 20kg보다 더 강하게 꾹 눌러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커피 사용량은 너무나 많이 담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담고 레벨링을 할 때도 내가 뭔가 칼같이 깎아내려야 되는데 뭔가 원두가 붕 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깎아내리면은 기준보다 많이 원두가 담겨 있겠죠. 그 다음에 물의 온도는 기준보다 더 높은 온도이고 압력 및 추출 시간은
압력이 낮고 추출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 필터 바스켓의 구멍이 막혀 있거나 너무 작은 거죠. 네. 그래서 과소 추출 시는 엷은 크레마, 단조로운 맛이 나고요. 정상 추출은 두터운 크레마, 부드러운 맛. 과다 추출은 탄 듯한 짙은 색이며 떨떠름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커피 양이 적고 분쇄 입자가 굵은 거고, 균일하고 고운 입자, 커피 양이 많고 얇은 입자인 거죠. 네. 그래서 1급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분쇄 입자를 직접 맞추시는 능력을 배우시는 거고요. 근데 내가 나중에 카페를 하거나 아니면 카페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 분쇄 입자를 조절을 해서 내가 커피가 제대로 나오게끔 하는 능력은 꼭 알아두시고 좀 배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라인더 호퍼 밑에는 입자 조절판이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자 조절판에 있는 숫자를 높이면은 굵어지고 숫자를 낮춰주면은 가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소 추출 같은 경우는 너무나 굵기 때문에 숫자를 낮춰주면서 분쇄 입자를 가늘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과다 추출 같은 경우는 지금 분쇄 입자가 너무나 촘촘하니까 그 입자 조절판의 숫자를 높여주면서 분쇄 입자를 조금 더 굵게 조절을 해주셔야겠죠. 과다 추출 시 발생하는 현상은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과다 추출 시 발생하는 현상으로는 추출 버튼을 눌러도 추출액이 한참 후에 한두 방울씩 떨어지거나 추출 시간이 30초를 경과해도 적정 추출량 30ml, 1온즈에 못 미치는 현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과소 추출 시 크레마의 색상이 연하고 빨리 사라지는 데 비해 과다 추출 시 쓴맛과 불쾌한 맛이 나며 크레마가 짙은 색, 검은색을 띠게 됩니다. 네, 과소 추출, 입자의 굵기, 내용 및 현상. 입자가 무척 굵으며 물의 통과 시간이 빨라 커피 고형 성분이 제대로 추출되지 않은. 개선 방법은 그라인더의 분쇄도를 조절을 해야겠죠. 입자가 굵으니까는 숫자를 낮춰주면서 분쇄 입자를 가늘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탬핑의 강도는 기준보다 약하게 되며 입자 사이의 공간이 넓어 물이 빨리 통과가 됨. 그래서 개선 방법은 15에서 20kg 압력으로 탬핑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탬핑의 강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출 속도를 그렇게 많이 잡아주진 못해요. 끽해봐야 한 1에서 2초 정도 잡아주겠죠. 그래서 뭔가 커피가 제대로 안 나올 경우에는 내가 먼저 제일 1차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거는 이 분쇄 입자를 꼭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커피 사용량. 기준보다 사용량이 적으며 물의 통과가 빨라짐. 2차 기준 16에서 20g의 커피 양을 사용을 해주시고, 물의 온도는 기준보다 낮은 온도에서 추출하며 낮은 온도에서는 고형 성분이 너무 적게 추출됨. 개선 방법은 에스프레소 머신의 물 온도를 95도 내외로 유지. 압력 및 추출 시간은 압력이 높으며 고압에서는 많은 양의 물이 빨리 통과해 과소 추출됨. 머신의 압력을 9바로 유지. 필터 바스켓 구멍은 필터를 오래 사용하면 바스켓 구멍이 커져 추출이 빨라짐. 정기적인 소모품 교체 6개월에서 1년 단위에 교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과다 추출은 다 반대겠죠. 입자가 무척 가늘기 때문에 탬핑의 강도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커피 사용량도 많아지는 거고, 물의 온도도 높아지는 거고, 압력 및 추출 시간은 압력이 낮으면서 저압에서는 물이 천천히 통과해 잡다한 물이 많이 추출됨. 필터 바스켓 구멍이 막혀 있으며 추출이 느리거나 되지 않음이죠. 그래서 과소 추출과 과다 추출, 그냥 그 개념만 딱 잡혀 있으면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를 딱 기억도 아니라 그냥 그 개념만 딱 잡아두시면은 너무나 쉽게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정상적으로 추출될 수 있게끔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우유 거품 만들기. 우유 거품이 곱게 만들어지는 경우 우유가 들어간 커피를 마실 때 입에 느껴지는 감촉이 좋으므로 우유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유 거품은 부드러운 벨벳 청 같다고 해서 벨벳 밀크라고도 한다. 우유 거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우유로는 일반 우유, 무조정 우유가 좋으며 냉장고에서 차게 보관하는 것이 좋다. 우유 거품을 만들기 위해 우유에 스팀 노즐을 담글 때 노즐의 깊이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스팀 노즐이 우유 표면보다 위쪽에 두는 경우 거품 생성이 잘 되지 않는다. 거품이 형성되면 노즐을 피처 벽 쪽으로 이동시켜 혼합한다. 뜨거운 중기로 우유를 데우거나 우유 거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주전자 모양의 용기를 스팀 피처라고 한다. 스팀 피처의 재료로는 열 전도율이 좋아 열을 빨리 흡수하여 우유 온도가 상승하는 속도를 늦춰주는 스테인리스가 주로 사용된다. 그래서 이제 따뜻한 우유가 들어간 음료는 모든 우유 스티밍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유 스티밍을 이제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마실 때 너무나 부드럽게 이제 커피가 넘어갈 겁니다. 근데 스티밍이 이제 숙련된 이제 실력자가 아니면은 이제 조금 거품이 따로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우유 거품을 하실 때는 두 가지의 거품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제 소프트, 그 다음에 드라이가 있습니다. 소프트라는 것은 우유와 거품을 혼합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크림 상태처럼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을 소프트라고 하고요. 드라이 같은 경우는 우유와 거품을 분리를 시켜 놓는 것을 드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팀 노즐의 머리 부분을 이제 우유에 담가 주실 때 스팀 노즐의 머리 부분이 우유에 너무 깊게 담겼을 때는 칠판 긁는 듯한 소리가 나면서 그냥 내가 우유만 데펴지는 거고요. 스팀 노즐의 머리 부분을 내가 우유 표면에 너무 깊게 안 담갔을 때는 바깥으로 나와 있을 때는 스팀을 키면은 퍼버버벅 터지면서 우유 거품들이 이상하게 잡히는 거고, 스팀 노즐의 머리 부분을 우유 표면적에 놔뒀을 때는 공기가 주입이 되면서 우유 거품을 잡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유 거품을 잡았으면은 이제 스팀 노즐을 이제 피처 벽면 쪽으로 살짝 몰아주면서 우유와 거품이 잘 이제 회전을 하면서 만나면서 혼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팀 피처가 있고요. 이 스팀 피처에다가 이제 우유를 담고 이제 우유 스티밍을 하는 거죠. 스팀 노즐이 있습니다. 스팀 노즐 이제 바깥쪽에는 스팀 팁이라 그래서 스팀 노즐의 머리 부분이 있는데 이 머리를 우유에 살짝 표면적에 잠길 정도로만 담근 상태에서 레버를 돌려서 공기 주입을 통해 거품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거품을 잡고 혼합을 다 마친 상태에서는 이렇게 우유가 하나의 크림처럼 되게 뽀얗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벨벳 밀크가 되면은 내가 마실 때 목 넘김도 너무나 부드럽고 아주 소비자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우유가 들어간 음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기 주입과 이제 혼합, 우유 스티밍을 할 때는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공기 주입을 할 때는 우유의 온도가 35도 전에 공기 주입을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혼합을 할 때는 60에서 70도가 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유 스티밍을 할 때 피처의 겉면을 오른손으로 만졌다 뗐다 만졌다 뗐다 하면서 우유의 온도를 체크를 해서 원하는 온도가 되면은 바로 스팀을 종료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템퍼의 의미와 특징. 템퍼는 분쇄된 커피를 다져주는 데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템퍼는 그라인더에 부착되어 있는 고정형부터 플라스틱,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등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지는데,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처럼 가벼운 것은 힘을 조절하면서 탬핑을 할 수 있고, 스테인리스처럼 무거운 것은 적은 힘을 들이고도 탬핑을 할 수 있다. 템퍼는 엄지와 검지로 잡고 팔을 직각에 가깝게 유지한 채 탬핑을 하면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은 채 탬핑을 할 수 있다. 템퍼는 원두를 직접 다져주는 도구이므로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깨끗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래서 템퍼는 절대 그냥 맨 바닥에 놓지 마시고 잔받침이나 아니면 템퍼 받침대에다가 꼭 템퍼를 올려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템퍼의 종류. 템퍼는 핸들의 두께와 모양, 베이스의 모양, 재질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모양은 주로 핸들의 두께와 크기에 의해 분류하는 것으로, 크게 핸들의 길이가 긴 템퍼인 털 템퍼와 핸들의 길이가 짧은 쇼트 템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질은 템퍼의 핸들은 나무와 플라스틱,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등의 재질로 구분된다. 나무는 그립감이 좋고 편안하며 플라스틱은 가벼운 장점이 있으나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다. 알루미늄은 비교적 가볍고
스테인리스 재질은 무거워 안정감이 있습니다. 템퍼의 베이스. 템퍼의 베이스는 포터필터의 사이즈와 같아야 한다. 포터필터의 사이즈는 53에서 58mm로 다양하나 주로 58mm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템퍼가 포터필터를 안에 있는 담기 원두를 눌러줄 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면은 포터필터 외벽에 있는 원두가루가 너무나 많이 남겠죠. 그래서 포터필터와 템퍼의 사이즈는 거의 비슷해야 내가 눌렀을 때 원두가루가 정확하게 눌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템퍼가 손잡이가 긴 털 템퍼와 짧은 쇼트 템퍼가 있고요. 지금 손잡이가 나무로 되어 있죠. 그리고 템퍼 눌러주는 부분은 지금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요. 템퍼 베이스의 재질, 플라스틱, 알루미늄, 구리, 동, 스테인리스 등 여러 재질이 널리 사용된다. 알루미늄은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운 장점이 있고 구리나 동은 약간의 무게감이 있어 압력을 쉽게 가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질은 스테인리스이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에스프레소 추출, 과소 추출과 과다 추출, 그리고 템퍼, 우유 스티밍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과소 추출과 과다 추출, 그 개념은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내가 좀 더 커피 추출할 때 소비자한테 더 맛있는 커피를 선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 챕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